네, 다시 R과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학 주요 개념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서 제공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즉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정보는 help 명령어를 이용하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help distributions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그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다음에 뭐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quantile function,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정규 분포에서 확률 0.95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 이런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random variate generation, 한마디로 그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값들을 생성해야 돼요.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뭐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발소를 하나 차려서 1시간에 1명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시간에 2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3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 스탯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들은 D, P, Q, R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D는 density of mass function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확률 질량 함수가 되어 있고,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density function이 됩니다. 그래서 D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 확률 분포의 이름이 나와요. P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얘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P. 그 다음에 Q는 이제 quantile function, 내가 원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값, 예를 들어 확률 0.95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 이제 R로 시작하면 random variate generation, 랜덤 넘버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R에서 제공해 주는 확률 분포는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나왔던 거 베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D 바이놈, 이제 앞에 D만 나와 있지만 P, Q, R 다 있습니다. 그래서 D로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죠. 코시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이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배울 분포입니다. exponential distribution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F distribution, 유명한 분포들이죠. 그다음에 geometric distribution, 이거는 기하 분포, 감마 분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hypergeometric distribution, log, normal 뭐 쭉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 수 있는 normal distribution, 포화성 distribution, T distribution, uniform distribution 있어요. 이는 균일 분포, 그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이 나올 확률이 동일해요. 뭐 Y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이번 수업에서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이 링크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한 그런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예를 들면 확률 변수 x가 12번 시행을 했고 성공할 확률이 0.2, 그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px는 4, 이렇게 시행했을 때 4개에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공이 이제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0.2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이에요. 내가 12번을 공을 추출을 했을 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4번이 흰색일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D 바이놈에서는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값 4, 사이즈는 12, 12번째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성공할 확률 0.2. 그러면 이제 0.132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 by 보겠습니다. D by norm 4 사이즈 12 probability 사이즈 12였죠. 0.2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D 확률이 0.5고요. 내가 2번 했을 때 한 번이 나올 확률 0.5가 나와야 정상이죠. 이거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해 봐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는 이제 손으로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나온 것처럼 density or mass function인데 지금 이항 분포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mass function입니다. 그 x가 그 값일 때 확률을 바로 리턴해줘요. 그러면 나는 그거 아니고 x가 4보다 작은 확률을 원한다. 그때는 이제 cumulative 확률이죠. 그래서 p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 그렇죠? 여기서 이제 d 대신에 그냥 p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0.97 927 445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확률은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 4일 확률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한번 더 보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각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로어점 테일이 있어요. 로어 테일. 이제 값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이제 하고 여기 이제 p 바이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물론 여기서 이제 0부터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4보다 큰 건 얼마냐? 4보다 작은 같거나 작을 확률이 이거예요. 그러면 x가 4보다 클 확률이면은 1에서 이걸 빼면 되죠. 물론 이제 뭐 4보다 클 확률은 1 빼기 이렇게 이제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함수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wer.tail 여기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false를 하게 되면 바로 그 값을 계산해 줍니다. lower.tail 했을 때 이 값까지가 원래 p 바이넘 하면 요 값까지의 확률인데 이 lower.tail false 하면 그러면 그 값보다 큰 값, 그 이유인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4는 포함 안 되고 4보다 큰 값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알고 있을 경우고요. 이렇게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 함수가 제공해 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4라고 돼 있으면 4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뭘 구한 거냐? x가 5일 확률, 4보다 큰 거. 5일 확률, 6일 확률, 7, 8, 9에서 무한대까지 나올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D 해봤고요. P, D의 의미, P의 의미를 잘 이해했죠. R의 의미는 뭐냐? 내가 요 지금 이항 분포 12번 했을 때 확률이 0.2고 성공할 확률이 거기에서 랜덤 넘버 10개를 좀 생성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0, 10개 생성해 달라고 하고요. 그럼 10개의 랜덤 넘버를 생성해줘. 난 10개 말고 100개 생성하고 싶다. 이항 분포로 100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2번 뭐 끄집어냈더니 그 중에 3번 성공했다. 0번 성공한 경우, 1번 성공한 경우 3번, 4번 성공할 수도 있고 쭉 나오는 거죠. 확률이 0.2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12 곱하기 0.2, 2.4죠. 평균 2.4번 정도 성공하는 겁니다. 3이나 뭐 4, 5 이런 거가 나올 6 이런 거가 나올 확률은 좀 뭐 크진 않죠. 그 다음에 Q 요런 이항 분포에서 그리고 확률 0.5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얼마냐? 한번 볼까요? 확률 0.5 2가 됩니다. 그러면 0.9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제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 소팅을 했을 때 중간 정도에 되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걸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솔트를 한번 해가지고 나오는 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0001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퀀타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5%가 1, 50%가 2, 75%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퀀타일에서 0.9 이렇게 하게 되면 주어지고요. 0.9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Q 함수, Q 바이놈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 여기 QR 다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help를 사용하면 됩니다. normal distribution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72이고요. 표준 편차가 15.2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x가 84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냐? 이 normal distribution의 이름은 norm이에요. NORM. R에서는 NORM을 사용하고 이 앞에는 DP, QR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x가 84보다 작을 확률. 이게 이제 이퀄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normal distribution은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P norm 그렇죠? 84 그다음에 mean이 72 SD가 15.2 0.78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이항분포에서는 굉장히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P 바이놈 했을 때 얘는 들어가요. 4가. 그래서 이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보다 같거나 작은 걸 계산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4를 집어넣어야 돼요. 4보다 작은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 해서 12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죠. 작은 거. 4보다 작다 그러면 0, 1, 2, 3 세 가지밖에 없어요. 3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분포에서는 84보다 작은 경우도 여기 84가 들어가지만 같거나 작은 경우도 84가 들어가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동일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x가 84보다 큰 경우는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low tail, false로. lower.tail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죠. 지금 이제 1에서 저 값을 빼주면 0.78을 빼주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P normal distribution. 여기서 D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D는 지금 이게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density 펑션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84인 지점에 x값이 84인 지점에서의 그 확률 밀도 함수의 y값,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통계적인 얘가 뭐 확률이다, 84가 나올 확률이다. 그건 전혀 아니죠. 얘는 normal distribution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Q norm 그리고 얘가 이제 mean하고 standard deviation을 입력을 해줬는데 얘가 만약에 값이 없다 그러면 mean은 0이고 standard deviation은 1이에요. 그래서 help p norm 이렇게 보게 되면 mean은 0, standard deviation은 1. 그래서 여기에 84 p norm 84가 아니고 84면 사실은 이제 거의 뭐 1이죠. 1이 나와야 됩니다. 평균 0에서 1인데 P norm 0 이렇게 하면 0.5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Q norm 0.95에 해당하는 그 값은 얼마냐? 이건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값이죠. 0.975 얘도 좀 많이 들어본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느 특정한 값
10까지의 확률이 0.97호가 되는 그 특정한 값이 얼마냐? 1.99라는 겁니다. 1.96이죠, 한마디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원하는 특정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 ST는 1. 이렇게 하게 되면 얘 11점. 얘는 그냥 표준 편차는 1인데 평균만 10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 상태에서는 평균이 0이었는데 얘는 평균이 10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10 한 겁니다. 이거 더하기 10. 그런 거예요.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거. R 놈이. 예를 들어 뭐 100개 생성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예요. 100개.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이게 소팅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해보면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0 근처 한 50개 정도가 반 정도가 100개 중에서는 50개 정도가 마이너스 또 나머지 50개 정도가 플러스로 나오고 대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그런 이 값들이 생성이 됐다 그거죠. 예를 들어 히스트 A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 비슷하게 0 주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뭐 그러면 세게 해보면 1000 이거를 sort 알라 normal 굳이 뭐 sort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정기분포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R로 시작하는 이제 함수들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포화성 분포를 볼까요? 포화성 분포는 이제 파라미터가 람다 하나만 필요하죠. 평균. 람다가 12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단위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12개가 온다는 그런 거죠. 만약에 얘를 이제 확률을 그 x의 값이 16일 경우 평균이 12인데 16이 나온다 그러면 쉽진 않아요. 계산해 보면 됩니다. 포화성 분포의 이름은 POIS. x가 16일 때 확률은 그냥 D 포화스 하면 됩니다. 이 포화성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D로 시작하는 이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 즉 주어진 값에 대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D 플러스 16,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람다가 12. 이렇게 하면 0.05. 평균이 12인데 16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1시간당 평균적으로 12명의 손님이 오는데 어느 1시간에 16명이 온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x가 16보다 작은 거는 그러면 이제 p 포화성 하면 돼요. d 대신에 이제 p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0.89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6보다 클 확률 그럼 low tail false 하면 돼요. 그럼 1에서 그걸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0.10, 10%, 16보다 클 확률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16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0부터 16까지의 확률 다 합친 거예요. 여기에서는 low tail false인데 16이 안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17, 18, 19, 20에서 무한대까지 그 확률을 다 더한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포화성하게 되면 해당하는 랜덤 넘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뭐 100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얘도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까요? 분포로 보면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지. 네. 문제가 평균 람다가 12니까
이제 밑에 값이 많이 나오고요. 큰 값은 잘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개 정도 해보면 10 근처에 많이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고 25 넘어가면 거의 안 생겼네요. 좀 더 해보면 10만 개 해봐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이제 뭔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얘가 X축이 늘어난 건데 이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람다 12, 이 근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포화성 분포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헬프 비포화성에 보면 이제 포화성 분포에 대한 설명이 쭉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exponential distribution. 일단 람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5분의 1만큼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포화성 분포에서 예를 들어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ate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그 exponential 분포에 대응이 되는 포화성 분포에서의 그 평균적으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그 사건의 개수입니다. P 보게 되면 이렇게 rate. 이 rate이 이제 그 포화성 분포에서의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평균 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익스포넨셜 분포에서의 평균은 레이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평균적으로 5분의 1만큼 발생하는데, 그렇죠? 거기가 이제 8, 그 시간이 5분의 1만큼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레이시 이제 5분의 1이면은 보통 길이가 이제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5시간 걸린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8시간이 걸릴 확률, 8시간보다 넘게 걸릴 확률. 그럼 이제 8까지 하고 이 로우 테일을 false로 해주면 되죠. PXP 8 이렇게까지만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레이시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1시간에 5분의 1, 0.2만큼 생겨요. 그러면 이제 0.2만큼 사건이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5시간이 걸려야지 그 사건이 발생해요. 첫 번째 사건이. 그러면 얘는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 걸릴 수도 7시간인데 그러면 8시간 이내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당연히 이제 좀 큰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레이시 5분의 1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5시간 정도면 나오게 되는데 그럼 8시간 이내에 나올 확률은 평균보다 더 큰 거니까 확률이 더 높아져야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8시간보다 작을 확률. 이 t가 8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단위 시간을 얘기합니다. 반대는 로어 테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클 확률은 이거 됩니다. 람다가 3분의 1이고 t가 2보다 작을 확률. 여기 2 쓰고 레이스는 3분의 1 쓰면 되죠. 이게 이제 레이시 3분의 1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럼 2보다 작을 확률은 이제 0.5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distribution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이 exponential distribution하고 매칭이 되는 포화성 분포에서의 그 이벤트가 발생할 비율, 단위 시간당 몇 번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3번 발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위 시간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에 3번 발생한다. 그럼 평균적으로 3분의 1시간마다 발생하는 거죠. 3분의 1시간이면 20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2시간보다 작을 확률은 굉장히 크겠죠. 보통 한 20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2시간 이내로 발생할 확률 첫 번째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0.9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의 의미가 뭐냐? 요 레이시 평균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아니고 여기에 대응이 되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서의 평균,
단위 시간당 몇 번 나오는지 그 율, 레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의 주요한 확률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항 분포, 정기 분포, 포화성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 지수 분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중심 극한 정리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본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걔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의미하잖아요. 중심 극한 정리. 예를 들면 연속 균일 분포가 있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A에서 B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그거의 평균은 당연히 A 플러스 B 나누기죠. A에서 B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에서 10, 아니면 5에서 10 이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평균은 그 중간이겠죠. 7.5, 5 더하기 10 나누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의 또 분산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0, B가 1이면 평균은 2분의 1.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숫자들이 동일하다. 2분의 1이겠죠. 시그마 제곱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n이 100이 이런 상황에서 n이 100이다. 표본으로 100개를 추출했어요. 100개를 추출하면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서 평균은 그냥 이거예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n이 100, 100분의 시그마 제곱 12분의 1, 그래서 1200분의 1이 돼요. n이 10인 경우는 그 표본 평균 x바가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10이니까 10분의 12분의 1, 그래서 120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게 중심 극한 정리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연속 균일 분포인 경우에 만약에 A하고 B가 0에서 1 연속 균일 분포인 경우에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표본 평균은 얘를 따라야 돼. 이런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런 연속 균일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예를 들어 100개 생성해서 그 평균을 낸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때 그 표본 평균이 진짜로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될 거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얘는 분산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얘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스퀘어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0.028, 여기는 표준 편차가 0.091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00개의 랜덤 넘버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일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거죠. R 유니프 했으니까 균일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 10,000개를 생성하고요. A가 0, B가 1. 0에서 1 사이의 범위의 숫자들을 10,000개가 아니고 10만 개네요. 10만 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0만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만 개의 숫자가 생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A에 저장을 하고 클래스 이렇게 하게 되면 뉴머릭 타입의 벡터가 되죠. 벡터. 얘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n로를 100으로 해요. 행이 100, 행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MB 매트릭스 A를 가지고 만드는데 n로를 rnow가 아니고 n로죠. 이렇게 해서 MB 100행 곱하기 1000 열이 1000개가 있는 거죠. 100행이 있고요. 행이 100개, 열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A가 10만 개니까 얘가 10만 개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apply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함수를 바로 이제 실행해 주게요. 이제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apply function over an array, array에 대해서 이제 얘를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100행 1000열, 100 곱하기 1000, 요런 행렬인데, 거기에 이제 차원 2, 2면은 이제, 열이에요. 1차원이 행이고요. 이건 2차원, 열. 열에 대해서 평균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이 1000개가 있으니까 10만 개를 100 곱하기 1000으로 만들었고, 열이 1000개가 있는데, 그만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apply MV에 대해서 2차원에 대해서 평균을 따집니다. 그럼 V는 사이즈가 얼마가 될까요? 1000이에요. 이게 이제 이 민이 2차원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열 하나의 열에는 지금 100 곱하기 1000 행렬이니까 MV가 100 곱하기 1000이니까 하나의 열에는 100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 100개의 숫자에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1000이고요. 얘는 뉴머릭이죠. 그럼 얘를 히스트 해보겠어요. 알아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성한 게 0에서 1 사이에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생성했으니까 당연히 뭐 평균도 0에서 1 사이만 나와야겠죠. 0에서 1 사이인데 중간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뮤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평균이 0.5. 그럼 여기 0.5일 때 가장 크고요. 나머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1000개의 숫자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구간이 좀 커가지고 명확하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구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breaks 0에서 1까지 0.01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구간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 1 이렇게 breaks 해보게 되면 이제 0. 이렇게 이제 구간을 만들어 주죠. 0에서 0.0, 0.0에서 0.0 이렇게 했을 때 hist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0.5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나머지 이제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프리퀀시만 보여줬습니다. 그 주변에 0.4에서 0.6까지만 뭔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지금 쪼개가지고 전체 범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0.5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00개잖아요. n이 100이죠. 100개, 그러니까 한 번 표본을 뽑을 때 이제 100개씩 뽑았어요. 그럼 이제 n이 100인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여기가 이제 분산이 1200분의 1, 표준 편차는 0.02. 표준 편차가 0.0이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봐도 0.5를 기준으로 해서 1시그마가 거기서 0.0이 작아진 거예요. 0.48. 여기는 0.52. 그 내에 60몇 퍼센트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1시그마, 2시그마 0.04 정도, 0.028이니까 0.03 가까이 되니까 2시그마면 0.06 거의 0.43, 여기는 0.56, 이 사이에 거의 95%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제 뾰족하게 됐죠. 그래서 표본을 100개를 하는 게 아니고 10개씩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0.09니까 좀 커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뚱뚱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V를 구해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length V는 얼마겠어요? 10,000개가 들어가 있겠죠. 10개씩 뽑았으니까. 그러면 MV V apply 했고요.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hist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0.5 주변으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표준 편차가 0.9니까 뭐 거의 0.1이죠. 2시그마 하게 되면 뭐 0.2,
0.5에서 뭐 한 0.3에서 0.7 사이가 95%가 들어가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우리가 랜덤 넘버 생성한 거는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렇죠? 여기 균일 분포를 따르는 애들을 10만 개 생성해서 100개씩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럼 이제 1000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평균이. 한마디로 X바가 1000개가 나온 거예요. 걔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규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산한 요 평균하고 요 분산, 요런 표준 편차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으로 바꿨을 때 좀 뚱뚱해진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예, 요거 나오죠. 0.5. 지금은 여기에서 생성한 랜덤 넘버만을 가지고 계산했던 0.090 나왔어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여기 0.0912 요게 이제 얘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야 될 값인데 지금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또다시 한번 해보면 또 생성해 볼 수 있죠. 네, 랜덤 넘버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렇죠? 10,000개를 생성하고 네.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A 랜덤 넘버를 새로 생성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V를 생성하고요. 약간 달라졌죠. 얘는 원래 처음에 생성했던 랜덤 넘버를 가지고 표본 10개씩 모아서 평균을 내서 그것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했던 0.09. 지금 새로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서 그것들을 10개씩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10개씩 모아서 그 평균을 낸 거죠. 그랬을 때 표준 편차 0.0919.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던 이 값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른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매트릭스에 익스포넨셜 분포, 레이시 1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10만 번 해보겠어요. A를 요거 대신에 EXP 10만 개 만들어내고 웨이스는 1. 그래서 A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차원 매트릭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만들고요.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해보게 되면 얘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평균 1이니까 1을 중심으로 한 정규분포 비슷하게 나옵니다. 100개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100개로 하면은 좀 더 가까워지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지금 범위가 줄어들었죠. 0.8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포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 한번 해볼까요? 포화성 분포하고요. 여기는 10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10. 그러면 당연히 이제 10이 평균이 돼야 되니까 여기 중심 극한 정리해서 얘가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평균은 뮤 그대로. 그래서 평균이 10인 그런 정규분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0개씩 모아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고요. 해보게 되면 평균이 10인 정규분포 비슷하게 나와요. 평균 10 근처에 정규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랜덤하게 생성한 이 표본으로 선택된 값들이 뭐든지 간에 그 표본의 n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렇죠? n의 사이즈가 30 이상이 됐다고 했을 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표본 평균을 계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00개 뽑아가지고 평균 계산하고 또 100개 뽑아서 평균 계산하고
또 100개 뽑아서 평균 계산한 이거를 한 1000번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평균 계산한 그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려보면 정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